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내일 첫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총리 인준과 추경 등으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상회교 대비전도 그렇고 내각 지명 같은 신속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예. 한 달,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한 달인데, 한 달이 꼭 한 뭐 열흘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이 아니라 한 뭐 100일 정도 된 것이 느껴지는데, 예. 워낙 뭐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국정 리더십이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정상화시키는데 상당히 좀 속도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당일날 이제 취임 당일날 비상경제점검 TF 만들고 또 여야 지도부 이제 오찬 회동하고 그리고 이제 내각 후보자 지명도 되게 빨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체로 완료하는데 한 2달 걸렸는데 이번에 되게 빨리 대단히 빨리 이제 어떤 지명을 했고 또 G7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의 어떤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성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과와 실용과 또 속도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됐는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언론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순직 해병 특검도 이제 동시에 출범을 했고 이 재가 의결도 되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추천 의뢰도 빨랐으니까 이게 재가가 빨라진 거겠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대단히 속도 있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느껴지고 전 대체적으로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어요. 그것도 꽤 이제 협치하는 성과이기도 합니다만 꽤 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달의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긍정적인 면은 얘기하셨으니까 좀 쓴소리를 하자면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뭐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이 취임하면 속도전을 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공약대로 이행을 착착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점은 뭐 아직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여론조사, 뭐 수치까지는 인용하지 않겠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것보다는 2자릿수 이상의 국정 지지도가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G7과 나토의 그 국제 다자 무대는 일단 뭐 합격점을 받기는 좀 어렵다. 뭐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갔기 때문에 뭐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 나토 정상회의도 어쨌든 불참을 하고 위성락 실장이 대신 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가지 못함으로써 그런 데 있어서 일정한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서면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30, 35 혹은 그 이상 50% 이렇게 지금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하고 그 구체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갔다는 게 백악관에서의 그 흘러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은 것이 결국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서 서면 통보부터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조각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율은 그렇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은 역시 외교장관, 산자부 장관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그 인선이 조금 이유는 있겠지만 좀 늦춰져서 현재 위성락 안보실장 말고는 이 문제 마르코 루비오가 8일 날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맞이할 카운터파트인 외교장관이나 또 통상 문제를 논의할 산업부 장관은 전 정부 사람을 내세울 수는 없을 테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순서를 좀 조정해서 일의 경중을 따져서 장관을 선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지적합니다. 아직 한 달이니까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이르고 현재의 분위기는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새 정권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두 발언 이후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질문 답변이 오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떤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야 뭐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오다 보도를 들으니까 이 먹거리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물가 문제 그렇고 민생 경제 어렵고 또 그래서 추경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야당은 비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외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 주셨는데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전승절에 이제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는 건데 예. 그런 입장도 우리로서는 대단히 애매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기도 그렇고 이제 루비오 장관이 온다면 뭐 얘기가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이제 잡히면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이 내려질 것 같은데 아마 그러한 것들 국내외적인 외교 문제도 그렇고 민생 경제 문제 게다가 3대 특검이 출범을 했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뭐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6개월 동안의 국정 리더십 공백이라는 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엄청난 우리는 홍역을 치른 겁니다.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 어떠한 정부보다 지금 기자회견이 빨리 열리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꽤 늦게 열렸고 예. 윤석열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도 100일 만에 열렸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열리는 건데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한다는 건 그야말로 네.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져요. 국민들이 궁금한 게 많을 테니까. 예. 대선 끝나지만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아직 성과로 판단이 이르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이제 얘기가 오고 갈 텐데 그 제목도 인상적이에요.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다는 건데 예. 아무튼 내일 뭐 각본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뭐 지난 정부 때도 각본 같은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있는데 아무튼 기자들이 여러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내일 그 이제 분야도 그렇게 돼 있고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총 물어볼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대통령은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짧게 하면서 네. 주로 이제 언론에 이제 답한 형식으로 이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물가라든가 외교적인 어려움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민생 경제 중심 기조 이어가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깜짝 메시지는 없을 거다.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어떤 메시지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께서 대략 말씀을 하셨고 예.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뭐 미국에서 자주 하는 그야말로 동네 사랑방 같은 형식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묻게 하고 또 대통령은 진솔하게 답변을 하겠다. 깜짝 메시지 당연히 없겠죠. 예.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깜짝 메시지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난 정권의 장관 2명을 유임시켰는데 예. 디테일에 강한 보고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정책의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 꼼꼼히 잘 챙기는 그런 장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조였는데 예. 이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그 세제 문제, 원래 부동산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세금도 손댈 수 있다. 이런 물론 정부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부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게 되고 거기에 또 대증요법을 쓰고 이런 방식인데 이런 점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부동산 문제, 전월세 문제 이거 심각하잖아요.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들 대출 규제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의 질문이 좀 나와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솔직한 해법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앞으로는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모습을 다 찍어서 또 자막까지 내서 어느 소속 누구 기자다 예. 이렇게 밝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예. 미국 같은 데서도 그 백악관 브리핑 할 때 기자들이 손을 들면 지명을 하고 그 기자 얼굴을 잠깐 비춥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폭스뉴스 기자다, ABC 뉴스의 뭐 타 마무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걱정하는 측에서 저도 그렇게 오래 기자를 한 입장에서 보면 기자들이 자기 이름과 소속이 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질문에 아무래도 자기 제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대통령이고 또 앞으로 정부 브리핑이고 뭐고 간에
주체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기자들은 질문하는 직업이에요. 쓸 기자에 뭐 쓰지만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묻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을 왜 얼굴을 비추고 자막까지 오래 내느냐. 내일 아마 그 회견이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과거 정권에서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 무슨 뭐 이런 기자가 좀 질문을 예리하게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묻는 사람이고 묻는 사람이 주목받는 형태의 기자회견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 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대통령실도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될 수 있는 타운홀 미팅다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묻고 내일의 회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이제 자꾸 기자들 얼굴이 나오고 자막이 나오면요. 아무래도 이게 질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 우려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기자 생활 하셨던 입장에서 우려까지 전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3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로 뜻을 모았는데 여야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그리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절차들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보완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주주들의 의견, 재계의 의견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예, 합의안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상법 개정안 핵심 조항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신설과 함께 여야가 대립했던 감사위원 선임 3% 룰도 포함이 됐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민생 법안 처리이자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한 법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야가 합의 처리했단 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과거 정권 때는 그래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 상법 문제는 지난 정권 때 여야가 상당히 대립했던 법안이에요. 예. 민생 법안이긴 합니다만 아주 쟁점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거, 이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한 달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다른 것도 다른 겁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통합, 협치, 소통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은 전 진정성을 의심받을 바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예. 그게 한두 번 얘기 같으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제 통합이나 협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현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어야 돼요. 합의라는 건 일종의 흥정인 것이고 흥정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것이고 받는 게 있어야 또 줄 것도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흥정이고 거래입니다. 좋은 의미의 흥정, 좋은 의미의 거래예요. 우리 정치는 그게 사라졌었어요. 정치가 실종됐던 거죠. 아주 예민한 법안인데 이 법안 자체가. 근데 이게 어쨌든 여야가 조금씩 양보했어요. 3% 룰은 민주당이 양보했고 집중투표제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집중투표제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살리면 돼요.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은 서로 적대적이고 증오적인 이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해야 될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예요. 적이 아닌 상대, 파트너가 되는 게 이게 정상 정치예요. 그런 요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한 달 이제 취임이 한 달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합의한 거 이건 좋은 조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많아요. 지금 쟁점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이제 야당이 이제 의석이 많았으니까 야당 위주로 통과시킨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반복이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뭐 탄핵을 했다, 개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렇게 얘기해 왔던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감사위원 선임 3%룰이 포함된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께서는 오늘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결이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다수결 중요하죠. 그것도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뜻을 담아내는 합의와 숙의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한 뒤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이걸 또 민주주의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도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다수결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다수결을 앞세워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상법 개정안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 때 표를 많이 받아서 집권을 했으니까 그 집권당과 다수당이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건 온당치 않다. 또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1,400만 명의 지금 그 투자자들이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어쨌든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훈풍이 지금 불고 있고 예.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매수세에 나서면서 이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말고 증시에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서로 좀 여야가 모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수의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면서 다수결만 안 앞세우는 그런 민주주의로 가야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보내고 또 안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한 대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는 지명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극적인 합의 기대해 볼 수 없겠습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지명 철회하기는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그리고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일정 부분 전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아직도 완전하게 해소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가 중요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그 이제 27일 정도에 그 갤럽 조사라든지 그 뭐 공신력 있는 조사가 몇 개 있잖아요. NBS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과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나올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뭐 여야의 주장은 뭐 평행선은 달리는 거니까 뭐 국민들도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적합도가 높아요. 물론 과반은 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당도 국회에서 당연히 인준안 통과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정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가장 좋겠는데 예. 이 정권의 이재명 정권의 첫 인사나 마찬가지의 고위직 인사고 또 총리 인사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보고 이 지명 철회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비현실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야당이 이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더 합의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 야당은 또 야당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혁신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야당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야당이 좀 인준에 동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 야당은 야당대로 아마 이거 계속 반대할 것 같고 반대하고 야당은 야당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다수결로 가는 수밖에 없죠. 의석으로. 인준안 과반으로 통과되고 대통령 임명하고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지명 철회할 가능성 낮다고 좀 전망을 하셨는데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내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단독 처리할 겁니다. 다만 이제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야당이 참여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해서 채택하는 게 가장 모양이 좋죠. 또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주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둘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처음 두 가지를 다 못한 총리로 역사에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만큼 문제가 많은 후보자였다라는 것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이걸 수용하는 여지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죠. 김민석 의원이 아직은 의원이니까 국회 본회의 농성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과는 다르지만 동기입니다. 파리학번 동기인데 나경원 의원한테 찾아왔을 때 김민전 의원하고 김미애 의원이 공교롭게 여성 의원 야당에 세 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와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게 이 취재가 돼서 영상이 다 돌았잖아요. 예, 예. 근데 둘이 말을 짧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반말투로 그렇죠.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었는데 그건 그거고 나경원 의원은 거기서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얘기해서 무슨 남매 사이냐 이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있었던 규탄 집회에서 김민석 사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볼 때 정치는 정치고 개인적인 친분은 친분이구나. 아마 두 가지를 다 못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야당이 불참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아마 불참으로 거부하는 그 모습은 보일 것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물론 총리 후보자의 그 꼬리를 떼겠지만 예. 그 두 가지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의는커녕 이제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좀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의견 짧게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법적 대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총리로 만약에 임명되는데 법적 대응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마 국민님도 그러한 그 수를 택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지금은 이제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예. 야당이 최대로 이제 수준을 이제 수위를 높이는 건데 예. 그건 뭐 그냥 그 정치적 공세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간단히 어떠실까요? 이건 고발 고소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상, 뭐 외국에서는 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할 수 있어요. 예. 그 반대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야당 보고 굳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현재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해 있는 그래서 혁신위까지 띄운 국민의힘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일 겁니다. 야당이 야성을 잃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김민석 후보자는 좀 그런 부담을 안고 출발하면서 더 국민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임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내일 예정된 정치권 상황들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